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참 아쉬운 날입니다. 본부장이 말한다의 마지막 에필로그 시간이거든요. 사실 지난 시간이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인재의 처음과 끝이라 그래서 제가 제갈공명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의 끝을 맺었었습니다. 오늘은 본부장이 말한다. 물론 본부장이 말한다가 끝나고 모든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본부장이 말한다, 제 책에 에필로그에 써 있는 부분인데, 제목은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 말한다를 끝내면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를 예견을 한 거죠. 글로벌 마인드. 여러분들 글로벌 마인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얼마 전에 글로벌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모 자동차 회사의 광고였는데, 어떤 대학 교수가 글로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출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물론 그 말이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수출을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글로벌한가? 그리고 별로 수출하는 것이 없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글로벌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죠. 수출을 많이 하면 글로벌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참 이루어왔던 업적이라 그러죠. 참 컸습니다. 그 업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바로 수출이었죠. 극동의 오지의 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그리고 6.25를 겪었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수출은 정말 중요한 글로벌 수단이었습니다. 수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세계인이 어떤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아마 까맣게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스탠다드, 즉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주는 그 양이 너무 미미한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큰 기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여러가지 제너시스라든지 좋은 차들 말이겠죠. 그런데 21세기에는 과연 그것이 맞아떨어질까요? 어떤 기업이 글로벌화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화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책을 쓸 때부터 이 생각이 가장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한 국가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글로벌화 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닐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글로벌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이 영웅이 되어서, 즉 세계 넘버원이 되어 삼성이 넘버원이 되고 현대가 넘버원이 된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넘버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위대한 기업의 시대라든지 위대한 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개인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우리보다 그다지 수출 많이 하는 국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이 된 도시는 이미 수출이라든지 수입으로 글로벌의 척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는 본부장이 말한다를 단순히 면접을 위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마음을, 이러이러한 머리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눈빛을 가지셔라, 정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는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대한 개인이 되시라라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실제로 세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1등 국민들, 1등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렇다라는 이런 마인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본부장이 말한다를 선서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라면 면접은 보나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면접에서. 즉, 여러분들이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것을, 책을 또는 이 코너를 끝맺으면서 마지막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개인이 훌륭해야 되고 개인이 존경받는 국가가 진정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고, 개인이 글로벌한 국가가 가장 글로벌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글로벌 시대에 나는 지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또는 유럽의 어느 국가들 또는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과 싸워서, 싸운다기보다는 경쟁을 하겠죠. 나의 역량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뉴욕에 있는 청년과 나의 역량이 견줄 수 있느냐, 이게 글로벌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써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을 것입니다. 어느 기업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어떠한 기업에 속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계급 또는 계층에 속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초조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조하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전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평생 멘토 아니겠습니까? 평생 멘토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글로벌 세계인,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람은 바로 전 세계인에게 공감되고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재의 5가지 기준 말씀해 주셨죠. 인재가 공감받는 5가지 단계. 처음이 뭐죠? 세계인에게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세계인에게 공감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세계인이 이 사람에게 흥미를 갖는 단계. 세계인이 이 사람에게 놀라는 단계. 세계인이 이 사람에게 감탄하는 단계. 세계인이 이 사람에게 감동하는 단계. 이게 바로 5가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청년이 이 5가지 단계의 마지막까지 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